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을 말하다 아메리카노의 전혜성. 양규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저희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미국 유통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양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쉬운 걸로 해주세요. 그러세요. 우선 그 한국에 계신 분들, 한국에서 상품을 제조하시거나 홀세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미국 시장에 관심이 많으시죠. 우선 그 미국 시장의 규모가 한국 시장에 적어도 뭐 50배 이상 되니까 그런 꿈들을 다 꾸고 계실 거예요. 주의해야 될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먼저?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한국인들이 지금 집중하는 시장이 대표적으로 중국하고 미국 시장이죠. 왜냐하면 그렇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마켓이 뭐 1.3 빌리언 마켓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단일 시장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상징성이 있죠. 그래서 미국에 일단 진출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이제 그 성공한 기업. 성공인지 감사합니다. 이 이미지가 네, 되겠죠. 그런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유럽에 진출할 때도 사실은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비단 유럽에 진출한 거를 미국에 진출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그렇죠. 미국에서 어떤 그 레퍼런스를 입증을 했을 때 유럽인들은 그걸 안심하고 구매를 하는 이제 그 정도의 그 레퍼런스 면에서 미국 시장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은 세계적인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그럼요. 가장 굴제 기업들이 그래서 미국에 진출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미국의 통관을 하는데 문제가 없고 미국에 있는 컨슈머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게 된다면 결국은 전 세계에서도 어느 시장에서도 맡길 수 있다. 웰컴을.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네. 우선 그 한국에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물건들이 미국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회사가 미국에 진출하려면 많은 자금도 투자가 돼야 되고 시장 조사라든지 그리고 그 바이어들에 대한 그런 그 정보도 부족하고 그런데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바이어들의 정보가 부족하죠. 왜냐하면 이 밟아야 내 땅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직접 이제 예를 들면 심리적으로도 내가 한국에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조를 했을 때 한국의 마켓을 공략하는 거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도전을 많이 하시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거리적으로도 뭐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12시간, 13시간 거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도 약간 주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한계가 있죠.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유통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참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건만 확실하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는데 우선 그 미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 사항들, 컴플리언스라고 그러는 그 예를 들어서 후드면 후드, 전자제품, 그리고 공구면 공구, 각종 기계 파트면 기계 파트들에 대한 각각에 대한 그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정부에 인증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후드 같은 경우는 FDA나 퀄리피케이션이 있을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뭐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머슬림들을 타겟으로 한 거는 머슬림들이 이제 보통 2 빌리언 마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 머슬림 인구가 그 정도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을 비롯해서 뭐 말레이시아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이런 대부분 이런 그 인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인구 주민들이 머슬림들이기 때문에 그 2 빌리언 마켓을 공략을 하시려면 할랄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코스메틱이나 예를 들면 식품 같은 경우 또는 얼굴에 바르는 치료제 같은 경우도 다 받으셔야 되고 그 머슬림 국가 같은 경우는 얼굴에 상처를 내서 피를 낸다거나 이런 걸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거를 다 이렇게 흉터가 나지 않는 선에서 치료를 하는 그런 방법을 개발을 하셔서 그쪽으로 공략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가 없는 게 워낙에 시장이 크기 때문에 2 빌리언 마켓이면은 뭐 3분의 1이죠. 지금 그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벌써 10년 전부터 제가 한국을 떠날 때 그때 이제 제가 한참 그 할랄 인증 관련해서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어떤 할랄 인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마치 종교로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린 이건 종교가 아니고 이거는 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의 한 문화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그들에 맞게 그 문화에 맞게 그 제품을 로컬라이제이션 해서 수출하는 게 맞다고 이제 해서 그거에 맞는 여러 가지 그
인증받는 조건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인그리디언트를 대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KS나 뭐 이런 마크처럼 그런 인증하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은 뭐 잘 아시다시피 UL 마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 이제 수출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CE 인증을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소비 B2C 제품 그게 이제 뷰티가 됐던 어떤 식품이 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5월 그 메디컬 디바이스가 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검증이 안 됐는데 이거를 굳이 이제 받으려고 하니까 부담이 많이 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경험한 바로는요. 옛날에 그 한 10년 전쯤 됐는데 어느 그 지자체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러니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수출단이 미국을 방문을 했는데 그 물건에 대한 그 미국 시장 조사라든지 현지의 그 모든 조건들을 알아보겠노라고 왔는데 그 내용들을 받아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제품은 상당히 잘 만드는데 이것들이 인터내셔널 그 표준화가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팔라고 보니까 미국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한국 기업들의 중소기업들의 문제가 아무래도 자금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이 타임 투 마켓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고 R&D 시간도 줄이시고 사실 R&D가 30-40%를 원래 차지를 해야지 맞는데 이제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로컬 시장에 맞는 그 제품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를 유럽에 수출해야 되고 미국에 수출하려고 했더니 그 스탠다드제이션이 안 된 거예요. 그 스탠다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R&D를 해서 비용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초반에 타임 투 마켓을 줄이기 위해서 나중에 봤더니 이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제품을 비단 국내를 타겟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시장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미국이나 유럽 또는 이제 뭐 중동 국가나 이런데 이런 타겟을 잡으셨다면 거기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그 표준화가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고 만드시라고 저는 이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중요한 부분. 예, 지금 이제 한국 분들이 미 전국에 약 한 200만 정도가 살고 있는데 아마도 거의 그 한 50% 이상이 김치 냉장고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김치 냉장고가 삼성에서도 나오고 LG에서도 나오는데 아주 문제점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 220볼트로 저연합이 셋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압을 100볼트로 맞춰서 쓸 수 있는 트랜스포머가 있어야만 그렇죠. 그 김치 냉장고를 사용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100%나 220볼트 전용 그 양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도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그걸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죠.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각 국가의 그 마켓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제품을 실제로 이제 그 유통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어떤 제품이 어떤 시장에 맞겠다고 이제 판단을 하셨다면 그곳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저는 권해드리는 게 이거를 이제 그냥 유통업체에 문을 두드리기보다는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왜 우리 거를 사야 되는지 왜 우리 거를 그들이 브랜딩이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입을 해가지고 유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뭐 푸시 마케팅 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검증이 됐다고 이렇게 뭔가 제시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그 위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시려면 실제로 이렇게 미국이면 미국을 오셔가지고 그 대형 유통 매장들을 다 둘러보세요.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제품이 어떤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예를 들면 뭐 비슷한 제품이라고 하면 초반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페너트레이션 전략으로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조금 싸게 공급하겠다 초반에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유통업체들을 설득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제품이 시장에 나와 있지만 우리 제품처럼 이런 기능이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구매를 하면 예를 들면 뭐 이게 밀레니얼 마켓이라고 하면 2 밀리언의 마켓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는 어떤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유통업체를 이렇게
어떤 컨택을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한국 분들의 그 비즈니스 스타일을 보면 무조건 자기 자신, 자기 상품에 대한 뭐 프라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해요. 그런데 남의 것들하고 비교해서 검토하고 준비하는 작업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맨날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정말 그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아까 그 우리 전 박사님 얘기대로 R&D 하는 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그럴 만큼 중소기업은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결국은 전 박사님 같은 회사에서 마케팅을 하고 서치를 해주고 시장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절차를 갖춰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그 어떤 그 마켓이라든지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프루프를 줘야 되는데 뭔가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뭐든지 입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다큐멘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 제품이 삼성, LG 이미 그 전 세계 시장에 알려져 있는 제품이라 그러면 사실 그렇게 뭐 우리가 검증을 하는 절차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미 브랜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소기업 제품들이기 때문에 아직 인지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검증을 이렇게 그 제시하지 않으면 그거를 누가 테이크 하겠어요. 지금 모든 이런 제품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럼요. 그 제가 이제 미국에 온 게 약 한 30년 정도 됐는데 그때만 해도 삼성전자 제품은 지금처럼 이렇게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팔지를 않았어요. 아마도 그 미국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K마트라고는 약간 낮은 그러니까 뭐랄까 좀 로랜드. 그런 로엔드 것들의 마켓. 그 마켓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삼성 뭐 세탁기를 팔고 냉장고를 팔았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싸다.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는데 그동안 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품질도 개발되고 경쟁력도 갖추고 물론 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제가 처음 외국에서 현대자동차를 타본 게 약 한 2, 3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현대자동차 형편없었습니다. 오히려 100마일 정도, 80마일 정도만 가면 차가 흔들리고 엉망이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한국인들이 애국심으로 그 현대자동차를 사주고 삼성 냉장고를 사주고 TV를 사주고 해서 결국은 그것들이 발판이 돼서 지금의 삼성이 있고 현대자동차가 있는 거라고 저는 그럼요. 믿거든요. 지금 뭐 비단 애플 같은 경우도 다 그 가라지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요. 비즈니스를. 다 예, 이런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커다란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그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데 말씀하신 중에 또 생각이 나는 거는 한국인들은 굉장히 그 성격이 급하죠. 급하세요. 네. 급한 것들 때 급한 그런 성격 때문에 어떻게 보면 25년 동안 모든 인더스트리를 다 이제 디벨롭했다고 그렇게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그 빨리빨리 정신이 이 미국 시장에는 사실은 먹히지가 정말 이제 운이 좋지 않은 이상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요. 이제는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상품을 제조하는 분들 그런 그 기업인들도 상당히 이제는 그 경험들도 많이 쌓이고 노하우도 쌓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을 처음 미국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나 필요한 그런 그 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하는 허가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엔 또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될까요? 네, 제가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인증을 근데 초반부터 저는 다 받고 시작하시라고 막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대기업 입장으로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비용을 줄여서 그 맥시마이즈 프로핏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장 테스트를 시작을 하세요. 예를 들면 그게 이베이가 됐든 뭐 아마존이 됐든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으시고 거기서 확신이 드시면 그 다음에 저는 그 인증을 받으시고 실제로 유통을 이렇게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걸 직접 세일즈를 해 보셔야 보시면서 경쟁사 제품도 보시고 뭐 가격은 어떤고 품질은 어떻고 어떤 쪽에 이런 우리 제품이 경쟁력이 있고 이런 부분을 하셔서 이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아마 깨달은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유통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확신이 드시면 예를 들면 그대로 그 제품을 박스 무빙식으로 이렇게 무빙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어떤 이런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 로컬 시장에 맞게
저는 이제 그거를 다시 R&D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재개발을 하셔가지고 미국에 맞게 진출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은 처음부터 허가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럼요.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뭐 언어라든지 한국에서 출장을 와서 미국 시장을 조사하고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아까 질문 중에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어요. 유통업체는 어떻게 찾고 바이어는 어떻게 찾아요? 그 질문 주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유통업체를 한국에서 찾으실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뭐 그 구글 여기 구글을 서치 엔진 구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과 어떤 거래 경험이 없으시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유통업체를 찾는 이유는 결국 이 내 제품을 유통업체 측에서 수입을 해서 이제 결국 그거에 대한 어떤 수출에 대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건데 그 유통업체들하고 경험이 없으시고 직접 처음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셨는데 내 물건은 가 있는데 대금 결제가 중간에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그런 유통업체들 찾으셔야 되고 찾는 방법은 물론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그 인터넷 상으로 찾으시는 거는 좀 리스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인더스트리별로 다를 거예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산업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바이오를 찾아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비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이렇게 갈 수 있죠. 출장을 현재 와서 미국에 와서 마켓을 가요. 그래서 이거를 마켓을 통해서 어떤 구매를 하시면서 어떤 이제 그런 심리적으로 구매를 하셔야지 뭔가 인포메이션을 줄 거 아니에요. 구매를 하시면서 매니저한테 여쭤볼 수 있죠. 이거는 유통업체가 어디를 통해서 물건을 받으십니까? 그럼 거기서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해주시는 분들 만나시면 그거는 굉장히 출장에 대한 성과를 많이 받으신 거고 그러면 그 루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들이 있고. 근데 대부분의 회사는 그런 정보를 안 주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같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통해서 하시면은 지름길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산업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뭐 우리가 쑥 어디 이런 그 스토어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마켓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미국에 보면 한국 그 정부 공기업에서 나와 있는 코트라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보면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사 대행 서비스도 있고 시장 조사를 해주는 것도 있기는. 그런데 거기서 그 컨트랙을 해갖고 있는 그 회사 리스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직원이 20개 정도를 핸들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물로 얻어지기가 어려워요. 물론 또 다른 기관으로는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인큐베이터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 어떤 실질적인 결과보다는 어떤 대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한다. 이런 정도의 과시용이지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지질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런 이제 예를 들면 산업군별로 조금 굉장히 트리키한 그런 산업군들이 있는데 뭐 그게 건축 자재가 됐든 어떤 시설과 관련된 인프라에 관련된 그런 산업 관련된 그 제품들을 납품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바이어 특히 이제 산업군이 조금 트리키한 산업군들이 있죠. 그게 어떤 건설 자재로 쓰인다든지 어떤 기관 산업 쪽에 이제 쓰이는 그런 업체나 어떤 자동차 부품이나 뭐 여러 가지 굉장히 트리키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의 고민은 바이어를 어떻게 찾냐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는 말하고 싶지만 저희를 컨택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팁을 드리고 싶어서 저 이제 그 전시회가 이제 미국에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죠. 각 주별로 이제 그 메이저 전시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 전시회 같은 디트로이트에서 이제 개최가 되고 예를 들면 뭐 뷰티나 이런 거는 뭐 뉴욕에 이제 상징성이 있죠. 패션이나 그리고 그리고 메이저 전시회들은 베가스에서 많이 열려요. 근데 이런 산업군 관련된 전시회들 보시면 이제 그 전시회 업체들이 사실은 임포트도 하고 그 디스트리뷰터를 같이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현지에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어떻게 보면 마케팅하는 업체들이 그 중에 많이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 본인들이 예를 들면 어떤 기관 산업에 건축 자재 들어가는 어떤 뭐 그런 걸 납품을 하시고 싶다 하시면 거기에 그 메이저 전시를 그 설치를 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바이어 리스트는 아무도 안 주기 때문에
전시회 업체 리스트를 찾으세요. 그래서 여기가 임포터도 하고 디스트리뷰터도 하는구나 찾으시고 거기에 우리가 납품을 하면 적합한 업체라고 판단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리스트 하셔가지고 실제로 현지에서는 컨택하는 거에 시차도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우리는 이런 업체를 컨택하고 싶으니까 컨택을 해서 좀 팔로우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실제로 그 업체들 제품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한테 소개를 시키고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세일즈 랩으로서 그렇게 활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성사율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소가 미국에 있고 한국만 있고 미국에 있고 미국에는 없고 양쪽에 있고 이거에 대한 결과는 정말 0부터 100% 이렇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거죠. 미국 사람들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회사하고 연락을 하고 싶을 때 바로 연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 지금 그 전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론 뭐 전시회에서 리스트를 쉐어하고 이런 것들은 좋겠지만 뭐 시차라든지 언어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한국에서 물건을 미국에 수출하고 싶은 분들, 시장을 좀 마켓 쉐어를 갖고 싶은 분들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전문가를 하이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 전 박사님은 미국의 물건을 판매하고 진출하기 위한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결국은 뭐냐면 그만큼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시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네트워크가 굉장히 결국 네트워크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주변에 이렇게 제가 한국 업체 제품들을 많이 핸들링하고 있는데 그 저랑 이제 친한 분들은 다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아니 그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솔팅하셔서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그 소개를 네네.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인들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시간도 바쁘시겠지만 어떤 신뢰가 그동안 쌓인 거죠. 그렇죠. 네, 그 뭐 5년, 10년 이렇게 같이 그 유기적으로 호흡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신뢰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고 해도 이 신뢰가 쌓여 있지 않으면 사실 여러 가지 퀘스천이 많죠. 이 두 분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에이전트 역할을 하시는 분들, 세일즈 랩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한 단예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년 전에 어떤 잡지를 하나 발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예, 그래서 잡지의 광고를 수입을 통해서 회사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광고 에이전트를 찾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미국에 가장 많은 광고를 하는 게 그때 당시에 포드 자동차나 토요타 자동차 아니면 맥도날드 이런 데 광고주를 찾아야 되겠는데 그 회사를 핸들하는 광고를 핸들하는 회사를 찾는 데만 2년이 걸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그 미국에는 그만큼 네트워크나 경험이라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포드 자동차 본사에 연락을 하고 광고 에이전트를 찾고 그랬더니 그 광고 에이전트가 하는 얘기가 동양인이냐 아니면 히스패닉이냐 미국 주류 시장이냐 물어요. 아시안이다. 그랬더니 아시안 담당자를 회사를 또 알려주는 거예요. 또 그 아시안 회사를 찾아서 연락을 했더니 BTV냐 라디오냐 잡지냐 신문이냐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또 연락을 했더니 그 다음에는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한국이냐 일본이냐 중국이냐 이렇게 해서 찾다 보니까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찾아놓으니까 에이전트 컨트랙이 끝나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물론 내가 수고를 해서 하면 파이널리 찾긴 찾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나 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3사를 컨택을 한다. 그러면 홍보실을 통해서 바로 에이전트를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시장은 무지무지하게 방대하고 큽니다. 그 대신 미국이라는 회사는 한번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면 그 관계가 참 오래 가요. 왜냐하면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많은 신뢰를 보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의외로 놀랐어요. 미국인들이 이렇게 아웃 오브 박스 하는 거를 실제로 이렇게 실천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바꾸는 거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회사들에서 담당자들이 책임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네,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품을 한국의 어떤 모 기업하고 물건을 사기 시작을 했는데
일본에서 있는 B 회사가 와서 그거보다 더 좋은 물건이고 더 좋은 조건을 가격을 주마. 그렇게 제안을 해도 그 사람들은 충분한 검토를 하고 될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안 안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미국 시장의 특성이라든지 담당자들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요. 한 가지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 분들이 코스트코 같은 데 납품하기를 상당히 원하시죠. 그럼요. 그 대형 그 할인 매장 중에 하나죠. 지금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네, 그렇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하고는 또 코스트코라는 게 좀 아이템이 운영이 다르죠. 좀 다르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코스트코라든지 각 대형 슈퍼마켓이라든지 대형 마켓들의 물건을 납품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럼요. 하죠. 아주 좋은 말씀. 다음에 꼭 놓치지 마시고요. 거기 아래에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 놓치시면 후회하십니다.